교육청에 있으면 학교와 달리 이제 출장을 자주 가죠. 그런데 주변에서 출장을 자주 간다고 너무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선생님들은 수업이 있으니까 출장을 자유롭게 못 가지만, 이 장학사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수업입니다. 출장을 가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가지 해결점을 찾고 협의하는 거는 그 자체가 수업이라고 보면 돼요. 협의하면서도 공부하듯이 배우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그래서 출장 가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업만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장이 더 힘든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교육청에 있으면 출장을 자주 가는 그 중에 협의라든지 연수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모임들이 있어요. 모임이나 행사가 주로 있죠. 그러면 그 행사에 교육장님께서 참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장학사가 잘 판단해서 어떤 모임의 중요성, 오시는 내빈들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교육장님을 모셔야 돼요. 어떤 예를 들어 오늘 있을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지난주 한 4일 전에 말이죠, 초록우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한다고, 체육 선수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한다고 교육장님 와주십사 요청이 왔는데, 내빈을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2분 오시고 또 시청에 복지 과장님도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약속이 미리 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약속이 미리 잡혀 있는데 그 약속을 좀 뒤로 미루고 그곳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 어떤 모임의 중요성, 교육장님의 일정을 잡아서 그 모임에 전달해서 참석을 할 수 있다, 아직 결정 난 것이 없다, 이런 협의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천에 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을 격려하러 시장님과 시의장님, 체육회장님이 격려 방문을 다니시는데, 사격, 레슬링, 유도, 육상, 배드민턴 너무 많은데 교육장님께서도 같이 참석해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교육장님은 체육회 당년직 부회장으로 계신데요, 선수들을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볼링이라든지 또 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도민체육대회는 주로 시민들이 출전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한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가 고등학생도 참여를 해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아니지만, 김천이라는 곳에 어떤 명예를 걸고 대표를 해서 나가는 학생 선수죠. 시장님이 방문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교육장님도 함께 방문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런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도 전무이사님들 회의를 하고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와 주십사 했는데, 그 자리는 안 가도 되겠다라는 제 판단이 있어서 그날 다른 일정을 이제 핑계로 안 갔죠. 교육장님께서도 모임에서는 안 가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모임이라든지 또 내일 아침에 나가는 그 이마트 사거리에 나가는 교통안전 캠페인이 있습니다. 1년에 한 2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캠페인들이 있는데, 시청에서 이제 캠페인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캠페인을 하면 내일은 이제 시장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교육장님을 모시고 그 캠페인에 가게 됩니다. 이렇듯 일개 한 명의 어떤 교육장님의 일정과 또 10명의 장학사님들이 계신데, 이런 장학사님들께서 어떤 단체와 MOU를 맺는다든지 어떤 협의를 할 때 교육장님께서 참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결정하는데, 교육장님께 그 모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잘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자칫 잘못 설명하면 나중에 다른 모임 가서 그 다른 도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 교육장님 그 모임에 왜 못 오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아니면 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나중에 또 우리 장학사들에게
어떤 모임이었는지 왜 몰랐느냐고 다시 물을 수 있으니까 장학사들은 그 관계되는 협회나 단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단체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되고 어떤 대상에게 지원을 하는지 이런 명확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고정적으로 매년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 단체에서 많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라든지 민감한 또 자료는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뭐 어떤 자료를 받아 달라고 합니다.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료를 받아 달라고 하면 바로 단체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장학생들을 선발할까요? 또 언제 장학생 수여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전화가 처음 왔을 때 그분의 직함이라든지 그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장학사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 저희 교육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자문도 해줘야 되고 어떤 실무자로서 함께 협력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어떤 실무자로서 교육자님께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미팅도 잡아야 되고 이것을 또 미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미팅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도 되는지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지혜롭게 잘 그 과정을 잘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장학사들의 역할이고 능력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